안 돼? 뭐 안 잡히는겨? 얘는 어플을 지원 안 하네. 안 한대. iOS 안 돼? 안 되네. 잘못됐네. 어떡하냐?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어? 내 돈 내산인데. iOS 안 돼. 네, 안녕하세요. 포터블 리뷰 유겸입니다. 네, 얼마 전에 삼성 갤럭시에서 무선 이어폰이 또 하나가 나왔죠. 갤럭시 버즈 플러스, 갤럭시 버즈 라이브에 이어서 이번에는 갤럭시 버즈 프로가 출시됐습니다. 지난번 버즈 라이브는 이 로열 타자기가 내돈내산으로 사가지고 저희가 리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내돈내산으로 버즈 프로를 사왔습니다. 정가는 23만 9천 원이고요. 광고에서는 팬텀 바이올렛이라는 색상이 주로 나오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버가 더 예뻐 보여서 실버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크레들 외관 같은 경우에는 버즈 라이브하고 버즈 프로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전용 케이스 같은 것도 두 개가 다 호환이 되고요. 갤럭시 버즈 라이브는 이렇게 콩 모양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나온 버즈 프로는 커널형, 조금 더 뚱뚱해졌습니다. 이전 제품이었던 버즈 라이브는 이 착용감에서 이야기가 좀 많았죠. 이 과연 내가 정말 제대로 찬 건가, 어떻게 차는 것이 정착용인가 부터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요. 이번 갤럭시 버즈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커널형이다 보니까 그렇게 착용 방식으로 인해서 이야기거리가 나올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귀에 끼울 때 살짝 돌려서 끼우니까 딱 그런 핏감 같은 게 정확히 맞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저는 핏감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이어 팁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착용감도 괜찮았고요. 유닛이 조금 많이 두꺼워서 그런가 귀에 꼈을 때 좀 꽉 차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고정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즈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노즐의 길이가 조금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커널형과는 다르게 이도 앞부분에 고정이 되는 타입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어 팁이 좀 독자 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타원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어 팁들하고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 리뷰를 준비하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착용감에서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어 팁의 호환 문제도 있겠지만 두 가지가 좀 걸리는 거죠. 하나는 이 독자 규격인 이어 팁 때문에 다른 이어 팁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즐이 짧다 보니까 이도 앞부분에 막힌다는 점, 이 두 부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착용감이 괜찮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꾸 귀에 딱 맞지 않는다는 평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커스텀 이어폰을 맞춰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본인의 좌우 귀, 그 귓속 모양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짝귀라고 하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좌우의 귀 모양이 완벽하게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로 커널형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이어팁의 사이즈를 애초부터 다르게 착용을 하는 경우가 본인의 귀에 맞는 그런 정착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갤럭시 버즈 프로처럼 이도의 앞부분에 막힐 경우, 이때에는 양쪽 귓구멍의 크기 차이가 더 크게 체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이 좌우의 이어팁의 사이즈를 아예 다르게 끼워서 사용하는 것이 더 올바른 착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미디움 사이즈를 껴봤다가 라지 사이즈를 껴봤다가 양쪽을 똑같이 해서 사이즈를 계속 바꿔서 끼워봤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좀 안 맞더라고요. 좌측하고 우측의 그런 어떤 착용감이. 그래서 결국에 찾아낸 해결책이 한쪽은 미디움, 한쪽은 라지, 이렇게 이어팁 사이즈를 다르게 설정을 해서 착용을 하니까 그제서야 제 귀에 딱 맞았습니다. 이 제대로 밀착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정착용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느 한쪽이 소리가 좀 새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상이 중앙에 맺히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제가 불량을 뽑은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살짝 음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는데 이어팁을 이렇게 양쪽 사이즈를 다르게 끼우다 보니까 그제서야 정중앙에 음색이 잘 맺히더라고요. 모든 분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분께서는 너무 양쪽 이어팁을 똑같이 껴야 돼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귀에 맞는 이어팁을 선택을 잘 골라서 여러 번 착용을 해본 뒤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자 규격이다 보니까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삼성 자체에서 좀 선보였어야 하는데 이 기본 구성품에는 이어팁이 3가지 사이즈밖에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는 서드파티 브랜드에서 여러가지 이어팁을 내놓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일단은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게 제가 찾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이 배터리 타임은 프로 같은 경우에는 노캔을 켰을 때에는 유닛마다 5시간,
그리고 이 크레드 포함해서는 총 18시간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버즈 라이브는 유닛만은 6시간, 그리고 케이스 포함으로는 21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버즈 라이브에 비해서는 살짝 짧아진 셈이죠. 이번 갤럭시 버즈 프로는 사실상 갤럭시 버즈 시리즈 중에서는 제대로 된 노캔을 처음으로 지원하는 이어폰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전 버전이었죠. 버즈 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노캔을 지원을 하긴 했는데,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픈형 이어폰이다 보니까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음악을 재생을 했을 때 날아가는 저역을 잡아주는 역할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 갤럭시 버즈 프로의 이 노이즈 캔슬링 수준은 기술력의 집합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노캔 수준도 굉장히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여느 노이즈 캔슬링처럼 저역 중심으로 잘 잡아주는 편이었는데요. 참고로 노이즈 캔슬링의 강도는 이 삼성 웨어러블 어플을 통해서 강하게 하고 약하게 이 두 가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약하게로 맞춰 놓지 않더라도 강하게에서도 크게 이질감이 들지 않을 만한 그런 노캔이었습니다. 여느 노캔 이어폰들처럼 이 노캔을 적용을 시켰을 때는 그 대중교통에서 그 저역대에 우웅하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이 저역대 위주로 상당히 잘 잡아주는 편이었고요. 그런데 다른 노캔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은 음역대를 위주로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노캔을 켜도 이질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데 도움을 주는 것 같고요. 대신에 말소리라든지 차가 지나갈 때 그 중고역대 그런 높은 소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대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사실 크게 거슬리는 부분이 아니었는데, 커뮤니티 같은 것을 봤을 때에는 왜 노캔을 켰는데 이런 소리가 다 들어오나요? 라는 식의 질문이 좀 보이더라고요. 야외에서 음악을 들을 때 가장 거슬렸던 부분이 그 외부의 저역 소리 때문에 음악을 재생시켰을 때 음악의 저역이 좀 날아간다? 저역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근데 이 버즈 프로의 노캔은 그 부분은 굉장히 잘 잡아주는 편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준수하게 느꼈는데, 일단은 또 로얄 타자기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죠. 어땠어요? 그 노캔을 켠 상태에서 그 TV 소리라든지 그 주변 사람들 대화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저역은 싹 날아가더라고요. 되게 가벼운 소리로 약간 걸러져서 들리는? 맞아요. 목소리가 약간 그렇게 들리죠. 네, 좀 가볍게 걸러져서 들리는 약간 그런 소리로 들리고, 이게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캔 대역이 좀 약간 아래쪽 음영 중심으로 좀 잡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밖의 소리랑 함께 좀 섞여서 들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예를 들어서 차 안에서 히터 같은 거 틀어놓으면은 그런 거 이제 우웅 소리가 그냥 그대로 수음되는. 커뮤니티 안에서도 약간 그 바람 소리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제가 직접 들었을 때 이게 바람 소리가 직접적으로 들어온다기보다는 그 바람 소리하고 그 중저역하고 고역하고 같이 막 들릴 거 아니에요. 그때 약간 진동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바람에 대한 진동음 같은 게 약간 굉장히 좀 아랫대역으로 확 떨어지는 그런 대역으로 들릴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진짜 에어컨 앞에서 듣거나 아니면 히터 앞에서 듣지 않는 이상, 아니면은 강풍을 맞으면서 듣지 않는 이상은 크게 거슬리지는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러고 듣는서 그러니까 가끔 저 주변에서도 노캔 이어폰을 추천을 해달라라고 해서 추천을 해줬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왜 노캔을 켰는데 말소리, 차소리가 왜 다 들어와? 근데 그 정도로 완벽하게 차음이 되는 거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차음을 원하면은 정말로 커스텀 이어폰을 맞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가지 결정적인, 저한테는 정말 크나큰 그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 버즈 프로가 그 어플이 iOS에서 미지원한다고 합니다. 어플이 지원을 안 해요. 이거는 정말 꼭 알고 구입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플이 이상한가, 기기가 이상한가, 왜 연결이 안 되지 계속 찾다가 안 돼서 찾다 보니까 버즈 프로 같은 경우에는 iOS에서 지원을 안 한다 라고 해외 리뷰에서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도 일단은 iOS에서는 어플은 사용하지 못하지만 다른 이어폰들처럼 블루투스 설정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이어폰을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노캔의 기능 설정이라든지 EQ라든지 대화 모드라든지 아니면 주변 듣기 모드의 강도라든지 이런 어플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설정을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치명적인 것은 이 버즈 프로의 나중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때예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때에도 어플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iOS는 어플을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이 뭐 안드로이드 기기를 빌려가지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안드로이드 기기를 가지고 어플로 연결을 해서 여러 가지 기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뭐 대화 감지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방 착용자가 말을 했을 때 뭐 자동으로 음악의 볼륨을 줄여주고 뭐 주변 대화 모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말을 하지 않으면은 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음악 감상 모드로 변환해주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에 집중을 할 때라든지 뭐 버즈 프로를 쓸 때 개인적으로 이런 대화 모드를 잘 사용을 하지는 않는 그런 편이긴 한데 뭐 나름 편리한 기능이긴 하겠죠. 이게 또 재밌는 게 IPX7 방수 등급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수심 1m에서 뭐 30분 동안 깨끗한 물일 경우에는 30분 동안 집어넣어도 방수 기능이 작동을 해서 정상적으로 기기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샤워를 하면서 테스트를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저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게 참 무슨 짓인가 싶어가지고 개인적으로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샤워를 하면서 들으실 분이 있을까요? 이게 그럴 분이 안 계실 것 다음은 통화 품질인데요. 이번에도 저희 여느 때하고 똑같이 제가 로얄 타자기하고 전화를 해서 로얄 타자기의 소감을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뭐 버즈 라이브하고 버즈 프로하고 통화 품질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버즈 라이브 때에도 통화 품질은 뭐 타 코드리스 이어폰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다라는 저희가 평을 내렸었으니까 이번 버즈 프로도 준수한 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저희가 이 버즈 라이브와 버즈 프로의 통화 품질, 그러니까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한 걸 한번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갤럭시 버즈 프로로 통화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 달리는 차 아니고요. 뭐 히터도 다 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람 소리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갤럭시 버즈 라이브로 통화 품질 테스트 중입니다. 환경은 버즈 프로랑 똑같고요. 뭐 달리는 차 안에서 히터도 좀 세게 틀어놓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시간인데요. 연결을 할 때 아이폰에서 어플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 라는 거 알게 됐을 때 정말 제가 타자기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쌍욕을 오지게 박았었는데요. 근데 이게 더 짜증나는 게 소리를 들었는데 소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팔기에도 아깝고 그냥 쓰자니 어플을 지원이 안 하고, 일단은 가지고 있어 보려고 합니다. 뭐 추후에 어플 지원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뭐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성의 버즈 라이브 때부터 소리를 참 잘 뽑아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갤럭시 버즈 프로를 구입하기 전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코드리스 이어폰이 버즈 라이브였거든요. 대신에 저는 이 버즈 라이브를 쓸 때에는 이 야외가 아니라 실내에서 조용한 환경에서 음악을 감상할 때, 그럴 때 썼는데, 만약 제가 안드로이드 유저이고 그리고 야외에서 사용할 만한 코드리스 이어폰을 하나를 추천을 해달라라고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지금 같아서는 저는 이 갤럭시 버즈 프로를 추천을 해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제가 들었던 코드리스 이어폰들 중에서는 이 버즈 프로의 토널 밸런스가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 저는 굳이 EQ를 만지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일단 이 저역의 무게감이 정말 끝내줍니다. 극저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퍼지거나 어떤 무뎌진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았고요. 단단하게 잡아주고 그리고 또렷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사실 이제까지는 이어폰에서는 드라이버의 직경이 저는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제나이저의 이어폰들만 봐도 그 들어가는 다이내믹 드라이버의 그 다이어프램 규격이 7mm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저역이 굉장히 좋은 준수한 저역을 들려주는데, 이 갤럭시 버즈 프로의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역을 담당하는 11mm, 그 다음에 중고역을 담당하는 뭐 6.5mm 듀얼 다이내믹 드라이버가 뭐 동축 구조로 사용이 됐다고 해요. 뭐 그래서 그런가 이 버즈 프로의 저역이 뭐 스케일이 크면서도 밀도 높게 딱 잡아주다 보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이 드라이버의 직경이 큰 게 좋긴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음색은 중고역이 좀 시원시원하게 뻗어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일단 저역이 좋으면 무게중심, 뭐 리듬감 이런 것들이 살아나다 보니까 소리가 뭐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 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중고역의 해상력이라든지 밸런스가
받쳐주느냐를 따져볼 타임인데요. 이 갤럭시 버즈 프로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대역도 저역에 묻히지 않았고요. 굉장히 또렷하게 잘 들려주는 편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그 드라이버의 성능, 이어폰 자체의 성능으로는 거의 뭐 뽑아낼 만큼 다 뽑아냈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을 정도였어요. 만약에 이 정도의 수준으로 뭐 유선 이어폰이 나온다면 굉장히 호평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역 단단하고 어느 정도 풍성하고 공간감도 커널형 중에서는 굉장히 준수한 편이었고요. 정의감 또렷하고요. 중고형 깨끗하게 잘 뽑아내니까 뭐 아주 괜찮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남은 부분은 소리의 자연스러움인데요. 뭐 이 부분은 DAC의 성능이라든지 무선 신호 처리 기술이 더 발전을 해야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결국 이건 DAC의 성능이 올라가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 작년 하반기쯤에 AKM사에서도 이 TWS용 그 DAC 칩셋을 뭐 개발을 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면 아마 추후에 나오는 기기들은 이 부분까지도 상당히 발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버즈 프로도 버즈 라이브처럼 그 어플을 통해서 총 6가지의 EQ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로얄 타지기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떤 모드가 더 좋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어땠어요? 그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었는데 그 제가 들어봐도 그 갤럭시 버즈 프로는 그냥 일반 옵션 원래대로 돼 있는 게 제일 듣기 좋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대체로 이제 특정 대역이 조금 답답하게 들린다든지 아니면은 음이 살짝 날아간다든지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감이 좀 있더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는 뭐가 제일 좋았어요? 또 하나 사용할 만한 거 꼽자면은 이번에도 풍성한 모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일반 모드에서 그 공간감이나 밀도감을 조금 더 올린 튜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갤럭시 버즈 프로는 일반 모드에서도 이제 밀도가 충분해요. 제가 들어봤을 때. 근데 그게 조금 더 부족하다, 좀 세게 듣고 싶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풍성한 모드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더, 그 버즈 라이브랑 비교를 해보면 어땠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어폰 구조 차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본의 아니게 그 사용 용도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갤럭시 버즈 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게 오픈형이잖아요. 오픈형이다 보니까 이게 야외에서 사용할 때는 그 EQ를 풍성한 모드에 맞춰놓고 노캔을 껴야지 밸런스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갤럭시 버즈 라이브는 그 실내에서 듣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들리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갤럭시 버즈 프로는 이어팁만 이게 잘 맞춰서 정착용해서 들으면 뭐 추가로 EQ를 안 만져도 되고 그냥 그 자체로도 충분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구조가 커널형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차음성도 훨씬 더 좋고. 당연하죠. 이 두 제품 비교해서 들었을 때 저역의 그 표현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차이가 있지 않았어요? 버즈 라이브랑 버즈 프로랑 좀. 버즈 프로 같은 경우가 커널형이잖아요. 커널형이다 보니까 저는 밀도라든지 음성 같은 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더 또렷하게 들렸거든요. 상대적으로 이 버즈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좀 잔향이라 그러죠. 울림 표현? 그런 게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런 느껴지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조용한 환경에서 들었을 때는 버즈 라이브 같은 소리가 조금 더 제 취향에 맞는 그런 소리인데, 뭐 이 부분은 취향에 따라 다를 테니까 타자기는 어땠어요? 저는 뭐 음악 취향이 뭐 이거저거 다 듣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냥 저는 갤럭시 버즈 프로가 제 취향에 더 맞았던 것 같아요. 뭔가 밀도감 있고 약간 정확한 소리 있잖아. 딱딱 떨어지는 소리, 리듬감 있는 소리. 그런 느낌에서 더 좋았던 것 같고, 테스트할 때 이걸로 딱 듣기 좋았던 곡이 있는데 그 넥스트라는 그 3인조 그룹이 있어요. 혹시 알아요? 나는 넥스트는 신해철밖에 몰라요. 아젠카. 미국에 똑같은 이름의 아티스트들이 있어요. 그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활동하는 그룹인데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도 3번이나 했었어요. 나름 1위도 찍었던 그룹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곡이 Too Close라는 곡인데 97년도에 빌보드 앨범 차트랑 R&B 차트에서 1위를 한 곡이에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곡 시작할 때 그 키보드 전주가 있거든요. 이 전주를 아마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많이 샘플링도 따고, 그리고 여러 아티스트들이 이 곡을 되게 리메이크를 많이 했거든요. 이 곡이 갤럭시 버즈 프로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게, 히트는 되게 올드스쿨이에요. 그리고 또 후렴구에 화음이 들어가고 그 보컬이 목소리가 또 되게 고음에 힘이 받쳐주는 목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갤럭시 버즈 프로가 되게 선명하고 깨끗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컬이랑 연주가 되게 찰떡같이 잘 붙더라고. 그래서 공링크는 제가 포터웨이브 페이스북 그룹에 올려둘 테니까 한번 이걸로 테스트해 보시면은 되게 찰떡같이 잘 들릴 것 같아요.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타자기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제가 들었던 곡이랑 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 루더 밴드로스라는 되게 유명한 그 가수가 있잖아요. 중에 네버 투머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도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비트감이라든지, 그러니까 비트감 선명하고 보컬 또렷하게 듣기 좋은 음악은 버즈 프로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갤럭시 버즈 프로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제가 이걸 리뷰를 하지 말까 생각이 들 만큼 그 iOS를 미지원한다는 그거 하나에 빡쳐가지고 정말 좀 그랬는데, 이 소리 스타일이라든지 튜닝이라든지 착용감 등 뭐 제대로 착용을 해봤더니 빡치면서도 정말 그냥 듣게 되더라고요. 뭐 커널형 이어폰이기 때문에 갤럭시 버즈 라이브보다는 선명하고 힘있고 또렷한 단단한 소리니까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버즈 라이브는 실내용, 그러니까 실내 조용한 음감용, 그 다음에 이 버즈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야외용으로 나누어서 두 가지를 다 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이벤트를 하나 공지를 해드릴 게 있습니다. 포터블 웨이브 후드티를 하나 맞춘 게 있잖아요. 그 후드티가 주변에서 만들어달라는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서 로열 타자기가 지인들한테 소량으로 만들어서 선물을 해줬습니다. 뭐 그런데 좀 예상외로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댓글에 2월 4일 그 자정까지 댓글로 저희 응원글을 하나씩 남겨주시면 딱 3분을 뽑아서 그 포터블 웨이브 후드티 하고요, 그리고 또 아스트랭컨에서 마스크를 저희한테 지원을 해준 게 있어요. 그래서 개인당 5장씩 묶어서 같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뭐 당첨자는 그 2월 4일 이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남겨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직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뭐 이참에 구독도 해주시면 저희가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 왜 그랬을까? 나 너무 궁금한 게 왜 그랬을까? 얘까지는 하는데 얘는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선 그을 거야 정말? 이렇게 라이벌이라고 선 그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그거 빼고는 정말 잘 만들었어. 케이스도 호환되고.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이어 팁도 좀 많이 만들어 달라. 그거 되게 내가 바라는 거 많은 거 같은 사람 같은데 아니거든. 이거 되게 기본적인 거잖아. 그치. 근데 쓰다 보니까 약간 적응이 되는 게, 어플로 만질 필요가 없는 것들? 노캔도 그냥 강하게 맞춰놓고 쓰면 되고, EQ도 안 만져도 되고, 대화모드 나 원래 안 쓰고, 나 원래 게임 안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또 안 해줘도 되겠네. 그러게, 안 해줘도 되겠네. 네, 미안해요.